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오늘 왜 이렇게 무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름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시원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죠. 여름 시즌에 포문을 열어젖히는 우리 친절한 톰 아저씨의 미션 임파서블 최종편 파이널 레코닝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또 특급 게스트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름으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또 여름하면 이분이죠. 티최몇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 표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정동 사근 티셔츠 표표입니다. 사근 티셔츠나 티최몇 관련해서는 뭐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땀이 많으신 표표님이시기 때문에 티셔츠가 땀으로 이제 노래지는 것이 아니라 사가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표현을 참 잘 선택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사가버린다. 여러 의미를 상상하게 만드는 단어 선택이 저희가 봤을 때 파랄입니다. 이 근데 티체몇의 이슈에 대해서. 저기 네. 당신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상상하지도 않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 지금 하지 말란 저는 얘기잖아.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상상력 풀가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의 텀에 제 모든 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 여름에는 몇 개의 티셔츠를 샀게 만드실지 궁금한데요. 어쨌든 페프님 일단 모셨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방송의 원년 멤버이자 사실 오늘 좀 네네. 이제 근황 토크 때 네. 굉장히 또 큰 어떤 인생사의 이벤트를 네네네. 고백하게 되실 분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우리 재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들 잘들 지내셨나요? 뭐 이게 바로 들어간다고? 알았어. 알았어, 가. 아니, 표표님 먼저 할까요? 네? 어떻게 표표님 어떻게 아니요, 지내셨는지. 저 먼저 가겠습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 결혼합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이렇게 네. 하나의 어떤 챕터를 만들기 위해 네. 이렇게 한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 사진 찍고 왔고, 그리고 또 여기 게스트 분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진짜 결혼 제 근황입니다. 결혼 사진 찍은 게. 네네네. 네, 이게 뭐 화난 거 아니죠? 결혼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게 약간 그 회선이 꼬인 게, 제가 원래 준비한 멘트가 있었고 제가 다 이렇게 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인생에. 이런 중대한 사항이니까. 결혼 솔직히 발표. 내가 그리고 방송에서도 얘기했을 걸. 나 좀 로맨스나 좀 맞아, 약간 맞아. 이렇게 좋은 영화에서 이 소식을 얘기하고 싶다. 맞아, 살짝 깔아놨었어. 근데- 너무 막 공포나 근데- 액션 이런 거 말고. 근데 어제 약간 어제 제 그 어떤 계획에 회방을 넣는 소식이 하나 전달되어 오더라고요. 우리 상현 씨께서. 네, 맞습니다. 상현 씨한테서. 그래서 그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네네. 재빈님이랑 네네. 저희 방송에 시한폭탄 새끼요? 시한폭탄 네. 저희 방송에 자주 나와주시는 그리고 재원님의 네네네. 30년 지기 친구인가요, 거의? 거의 그쵸. 네, 뭐 거의 30년 지기 그렇게 안 친구. 됐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네. 악연인가요? 이제 애증인 것 같습니다. 거의 에다넌트와 가브리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없어지지 않는 뾰루지 같은 존재네요. 근데 진짜 가브리엘 같다. 되게 얄밉잖아, 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네. 그 안도르 시즌 2 에피소드 방송의 근황 토크를 들으시면 참고가 되실 텐데요, 선배님들. 네네네. 재빈님이 안도르 에피소드 그 시즌 2 에피소드에 나오셔서 근황 토크 때 지금까지 재원님이 단 한 번도 우리 방송에서 자기 결혼한다고 얘기를 속 시원히 안 하셨잖아요. 네네. 뭔가 이렇게 나름 계획해서 좀 재밌고 발랄하고 뭐 로맨틱한 영화를 저희가 다룰 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네네네. 하셔서 아껴두셨었던 그러니까 건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사랑에 관련된 영화나 뭐 이런 걸 안 하니까 좀 그런 영화를 딱 보이면은 그때 이제 발표를 좀 하고 싶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그때가 무슨 영화들이 다 완전 아장난 영화들 뭐 이런 데서 하면은 해벅도 있었고 좀 뭐 부정 탈 것 같고 결혼해. 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네. 좀 이런 걸 찾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트리거 당겨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발빠르게 대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습. 예. 근데 그래도 늦었잖아. 아니야.
늦진 않지. 네, 이게 저희가 먼저 업로드되면 되니까. 저희가 이미 안도르 방송은 녹음을 해뒀는데 네. 업로드를 그래도 도의적으로 네. 본인 소식은 본인이 직접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네. 미션 임파서블 에피소드를 네. 먼저 업로드를 할 그리고 거고요. 여러분들도 후끈후끈 할 때 빨리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 먼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안도르 시즌 2 들어? 누가 안도르 보냔 지금 말이야. 핫한 미션 임파서블 8 가야지. 맞아. 누가 대한민국에서 안도르를 봐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기 싫어하시던데. 저요? 네. 저 스타워즈 팬입니다. 저 근데 안도르 그저께 방송 녹음했거든요. 네. 제비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타워즈 팬이 아니라면서 저를 많이 혼내셨는데 어쨌든 조금 네네. 지금 또 3000%로 빠졌지만 요는 뭐냐? 요는 이제 결혼을 하게 제비님이 됐고. 그 안도르 방송 나오셔서 네. 내가 네. 재원이한테 축의금을 무려 그건 중복이니까 그 방송에서 들으라고 하시고 이건 저는 여기서 제 입장만 얘기하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제 입장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그게 큰 에피소드고 결혼 사진 최근에 큰 이벤트는 이제 결혼 사진을 찍었고요. 이제 찍었고 이제 드레스 투어도 마친 상태입니다. 예, 마친 상태여서 그러면 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신?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또 일단은 루루님이 그 좀 도움을 주셔서 좀 좋은 곳을 소개받아서 이제 둘 다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이게 좀 말이 메이크업이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이더라.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돈값 하는구나. 거의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준성형에 가까운.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둘 다 막 야, 뭐야? 막 이러고 막 기대가 되는데? 네, 한동안 되게 감탄해. 진짜 그걸 보냈고 그래서 어쨌든 루루님 소개 덕에 되게 좀 좋은 곳. 가게도 좀 홍보해드리자면 홍대 엔룩이라는 곳이거든요. 아, 엔룩? 네, 엔룩이라는 곳이어서 거기 되게 잘해주십니다. 잘해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진짜 큰 어떤 은혜를 받은 분이죠. 이제 이 아마 방송에서도 나오셨는데 아마 닉네임이 까마구이님이랑 기린님. 맞아요. 까마구이 앤 기린. 시원하게 본명이랑 인스타를 밝히고 싶은데 좀 그 가명 제가 사실 그걸 홍보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걸 얘기를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가명을 쓴다는 거는 뭔가 약간 그게 좀 그러니까 그 의사를 물어봐야 되서 아직 그건 이제 준비됐을 때 한번 시원하게 다른 공지로 한번 띄워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두 분 그 까마구이랑 기린님께서 그런 결혼 사진 관련해서 방송에서 말했나? 그런 거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하고 맞아요. 계시기 때문에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을 저희가 유어 시퀀스입니다. 유어 시퀀스. 이름이 유어 시퀀스고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네. 진짜 와 이게 전문가의 손길을 다니까 진짜 영화같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잘하시잖아요. 너무 전혀 잘해요. 다르죠. 전문가의 완전 손길은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바이브나 무드나 진짜 큰 도움을 받았고 너무 정말 실력도 좋네요. 있으시고 많이 찾아주십시오. 계정을 저희가 유튜브 밑에 하단에다가 네네.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순간을 정말 아름답게 남길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네. 결혼식이 언제죠? 정확히? 결혼식은 이제 9월 20일이고요. 예, 그렇죠. 위치는 공개하면 안 돼요. 많은 선배님들이 또 이제 와주시면 좋지만 또 네. 너무 많이 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9월 너무 많이 와주실까봐 걱정돼서 오픈을 안 한다. 선배님들이 부담 가지실까봐. 부담 가지실까봐. 요거는 이제 이게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하에 이제 얘기를 해야 돼서 저도. 아니 그쵸. 네. 아니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 합의하에 한번 이제 다음 방송 때 또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합의해? 그 말 하지 마. 네.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뭐 한번 물어봐야 되고. 신부님한테. 눈치가 보여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선배님들 또 와주시면은 또 그 네네. 후원금 5,000캐시씩 후원금은 저희 방송으로 넣어주세요.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수수료 떼이잖아. 유통업자 어찌 직타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좀 경사가 있게 돼서 이렇게 이게 근데 이렇게 팍 말을 하는 게 시원하네. 저도 맞아. 이게 사실 눈치는 계속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얘기는 계속 하고 싶었는데 뭔가 좀 들어가는 영화들이 뭐 다 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제가 그런 걸 신경을 징크스라고 하잖아요. 징크스를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또 좀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표현이 막 부정 타는 거 좀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신이나 징크스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믿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보통은 안 믿어도 그래도
굳이 뭐 약간 부정탈까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뭐. 아니 근데 미신을 떠나서 분위기상 맞아 약간 맞아. 그 무드가 안 맞는다 한 요 정도. 저는 로맨스 영화 때 발표하고 싶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로맨스 영화 알아주십시오. 잘 안 보시잖아요. 쥐가 보든가. 알겠습니다. 또 이제 내부의 적이 이렇게. 근데 오늘 뭐 이제 또 이렇게 발표도 해주셨고 이제 네네네. 경사 드릴 만하니까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참 아쉬운 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제가 그 여러분들 톡방에 제가 어마어마한 근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새 운전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결혼 그 준비 때문에 어디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이제 팟빵을 조금 많이 듣게 됐는데 저희 방송? 네. 그때마다 이제 제가 또 주특기가 물론 분노라는 그런 어떤 브랜딩이 돼 있지만 분노왕 예. 제가 또 주특도 이제 부특기로 하나가 이제 위기감이잖아요. 위기감이요? 예. 저 약간 위기감을 좀 느끼는 편이거든요. 항상 잘하는 그게 사람들 어떻게 나오면. 특기가 돼요? 그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위기감. 제가 일단 요새 들어봅시다. 요새 이제 군원님 방송 들으면서 이거 좀 멘트를 발전해야겠다. 너무 재밌으시게 방송을 잘해서,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자주 듣게 되는데. 그 라이벌 의식이란 얘기구나. 그러니까 라이벌이기보다 라이벌은 아니죠. 왜냐면은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라이벌은 아니고. 살리에를. 예, 그 약간 좀 발전해야 된다. 좀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좀 하필 또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군원님한테. 아니 저요. 당신한테. 이거 발표하면 좀 군원님 이길 수 있겠는데? 오! 근황 정도? 약간 오! 요런 게 있었는데 이게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요? 진짜. 저만 너무 많이 얘기했고 결혼 소식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안 결혼 되기 소식이랑 때문에. 결이 안 맞아. 오케이. 결이 안 맞아. 결혼 소식이랑 결이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흐트러뜨림, 이 카오스를 유발한 건 재민 씨. 엔티티야 그 자식이. 근데 오늘 안 나왔어. 썩 빠졌어. 심지어 지가 7편에서 옹호였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7편. 예. 근데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8편에서는 예. 또 안 나오게 되셨다는 예, 거. 무튼 뭐 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갈 길이 바쁘니까. 자, 근데 우리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뭐요? 이제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좀 크게 드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드는 생각이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울 것 같아요. 네. 눈물왕? 그러니까 그쵸, 눈물왕인데 눈물에 이유가 뭐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인생 처음으로 기뻐서 울겠구나. 그게 슬슬 입질이 오더라. 그걸 내가 언제 했냐면은 같이 이제 그 뭐 식전 영상 준비하든 뭐 같이 찍은 사진을 보든 한번 이게 쭉 그냥 추억을 반추해 보게 됐어. 봤는데 좀 잘 살겠다랑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좀 잠깐 이렇게 준비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약간 먼저 왔나 봐 이게 살짝. 그래서 먼저 와서 이거 무조건 결혼식 때 좀 울 것 같다라는 그냥 좀 그 예지 그러니까 미래가 보였어요. 미래가 메이크업 다 스트레이지처럼. 지워주겠구나, 주접 떨겠구나 결혼식에서 약간 요 미래가 그려져서 예. 그러니까 기뻐서 운 적은 저가 없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뻐서 우는 것까지는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결혼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기뻐서 우는 건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을걸요. 근데 결혼식 때 울면은 이제 약간 화장도 다 지워지고 네. 못생겨지고 그거 영상과 사진으로 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흑역사 4K 60프레임으로.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보일 것 같아. 예. 슬로우 모션 걸어주세요. 흑흑 되겠네요. 진귀한 구경거리 9월에 잘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쇼. 아니 근데 뭐 저도 결혼을 해봤지만 네. 이게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신랑이든 신부든 나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잘 살 수 있을까? 또는 결심, 잘 살아야겠다. 근데 재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신부님과의 여러 추억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 잘 살겠구나 라고 어떤 좀 확신 아닌 확신? 이런 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데이터가 확실하게 딱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엔티티네요. 그리고 그 주변 친구들이 다 이제 이쪽 커플을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너무 이쁜 커플이다. 네, 어. 그래서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표표님이 큰형님으로서 덕담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또 그 축가 그 당연히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저 지금 방금 되게 어떤 암거래를 본 것 같아요. 암거래를 목격한 듯한. 그래서 제가 이제 축가를 맡게 됐고요. 아직 네. 뭐 노래는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끼가 정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재빈님이요? 예. 그분은 축가가 아니라 축가 입장곡. 입장곡.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다행이다. 정말 놀라운 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렸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끝이었어? 신부의 입장곡까지. 미친 놈이네. 또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뇌피셜로 어떤 그걸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분의 주장은 그거야. 내가 100만 원이나 내는데. 입장곡도 못 정해? 약간 결혼식에 투자자 같이 굴더라고. 야, 너 잠깐만. 음성 편지 한번 남기세요. 일시불로 납입하시면은 제가 얼추 좀 이렇게 싹싹싹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결혼식 저희가 잘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어떤 걸요? 할부로 이 새끼가 전적이 있다는 거? 그런 건 얘기 안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또 하나 밝혀지는 또 진실이. 두 분이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게 풀면은 끝도 없거든요. 서로 아는 게 많아요. 유혈이 낭자할 겁니다. 아무튼 뭐 저 기남이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서 그리고 그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뭔가 쪽 빨리는 게 있어서 열 받으세요? 열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티최몇의 계절을 맞이하신 우리 표표님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데 사실 티최몇이 다가오는 게 무섭긴 한데 또 요즘에 그렇게 막 덥지는 않아가지고 비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그 큰 뉴스 뒤에 딱 붙이려고 하니까 너무 별거 아니긴 한데 저는 그냥 완전 근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최근에 사실 좀 갑자기 야구에 빠져버려가지고 요즘 또 인기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빠진 거예요? 완전 갑자기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야구를 뭐 언급을 해본 그러니까 저희랑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 표표님이 야구의 야자도 지금까지 꺼내신 적이 없는데. 맞아요. 근데 경기를 가본 게 손에 꼽았었어요. 가긴 갔었어요. 네, 근데 그전에? 이제 올해 시즌부터 딱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한화 이글스의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선수들의 응원가와 보살이라고요? 아니 요즘 그래도 자, 잘 그래서 나가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네.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최근에 원래는 사실 그렇게 막 경기력이 좋지 않다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90, 10, 90, 10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총 10개 구단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네네. 근데 90, 10, 90, 10이었어요. 등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포메이션 얘기하는 줄 알았어. 이제 바닥에서 계속 있었던 팀이다. 그래서 이제 다들 너네 보살이다. 이제 재원 씨 말처럼 그렇게 지금도 바닥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있었는데 3월까지만 해도 바닥이었는데 4월부터 갑자기 8연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2패를 했어. 그래가지고 잠깐 운이 좋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부득부득 올라가더니 7연승, 8연승, 9연승 하다가 지금 12연승까지 찍는 미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한화 팀의 입장에서는 33년 만에 12연승을 한 최초예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록입니다. 그 이후로? 네네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시즌이 있잖아요. 뭐 축구도 그렇고. 네. 그 시즌 한 시즌에 몇 경기를 하는 거예요, 총? 잘 모르겠어요. 또 표표님은 라이트 잠깐만. 팬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연승하니까 그 주식 올라가니까 거기에 흐름 타가지고 지금 팬인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아니야? 3월부터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청문회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궁금한 것이 그 여러 개의 또 좋은 명문 구단들이 있는데 왜 물론 이제 좋은 구단이지만 표표님이 왜 한화를 선택하셨는지 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연고지가 한화가 대전이 대전입니다. 근데 표표님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요? 저 서울인데요. 지금 살고 계신 곳은요? 복정동인데요. 물론 대전뿐이 아니어도 한화를 응원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의 이유가 궁금하다. 그럼 대전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경기를 보려고?
그러니까 본구장에서 할 이제 어웨이 팀 그게 어웨이 팀으로 할 홈어웨이가 때는 또 이제 있군요. 서울에서 하고요. 아. 그래서 서울 경기도 보러 갔었고 대전에 가가지고 이제 홈 경기를 직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팬은 많네. 근데 왜 하나를 그러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크게 이유는 없고요. 제가 그 아끼는 분이 제가 그분이 먼저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냥 그렇구나 젖어드셨군요. 좋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독수리고 해가지고 이제 멋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퍼포먼스도 약간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펼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루 출루하거나 이제 홈런 날리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독수리 발톱처럼. 예, 독수리 발톱처럼 이게 약간 멋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유니폼도 색깔이 이뻐요. 주황색. 네, 약간 형광빛 도는 주황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12연승을 하다가 12연승을 딱 한 그날에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모두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그 AI 합성 이미지로 탱크 여러 대와 탱크 위에 하나 선수들이 서서 이렇게 장군처럼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미지를 올리면서 약간 거기다가 축전처럼. 그렇죠. 그 위에다가 글자로 한화는 지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제가 사실 이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징크스랑 미신이라는 게 이게 부정을 탄다는 게 제가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팀이 20연승, 30연승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 그림을 올렸는데요. 이게 네. 그 카르마라는 게 존재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딱 올린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고점이었네. 그래서 2연패하고 그리고 이제 1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3연패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오늘 게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군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거나 아니면 이미 끝났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를 한 시즌에 꽤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요. 10개 구단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도 세 사실 번씩 하나? 그런 저 사실 잘 몰랐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뭐 한두 게임 하겠지 그랬는데 월요일 빼고 다 해요. 이게 괜히 요즘 KBO 광풍이 아니군요. 아니 광풍 수준이 아니고 제가 그 대전에 직관 갔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 5시에 출발했어요. 오전에. 네. 그래가지고 5시 출발해가지고 한 7시 반 정도 도착했던 것 같아요. 대전에. 아침 일찍. 예. 그래가지고 8시쯤 줄을 딱 섰더니 그 앞에 이미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배우들 중에서 또 제가 그 원래 배우들은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또 그 중에 호기심 왕이기 때문에 배우님이시니까. 1번 라인으로 딱 가가지고 혹시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날에 오후 9시에 오신 거예요. 거의 12시간 전에 오신 거네. 텐트 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시는데요? 예? 주말 아니었을까? 주말이에요? 토요일에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밤에 텐트를 치신 거지. 그죠? 네네네 그런 느낌이죠. 사실 어린이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황금 연휴 때 있잖아요. 와. 그때인 거 감안해도 굉장히 이제 열정이 엄청나신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 빨리 움직인다고 움직였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근데 제가 이미지를 이제 앞으로는 카르마를 의식해서 절대로 그런 이미지는 올리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졌나? 이런 생각이 또 저희가 중간에 좀 농담을 섞긴 했습니다만 한화 워낙 또 명팀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유튜브 링크에 또 그 표표님의 배우 프로필 인스타그램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한화 팬분들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또 한 번에 표들갑이 터진다면 한번 좌표 찍고 몰려오셔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4월 한 달 동안 이제 8연승, 이제 12연승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한화 팀 때문에 팀 덕분에 제가 4월 한 달 정말 행복하게 진짜 보냈었습니다. 행복하셨겠다. 네네네. 이게 하루마다 게임이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무슨 주가 상승 하락 마냥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혈액순환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성적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떨어지면 올라갈 여지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네, 혹시 그
하나 팬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계신 거 그래서 아니죠? 고맙다 이렇게 해보시다.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왜요? 왜? 올라갈 독수리에겐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알겠습니다. 고맙다 한화 이글스야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다음 승리를 빌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KBO 광풍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주십시오. 오 인기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분의 어떤 인생의 큰 네, 이벤트 또 근황이 있었고 또 한 분의 큰 표들각 호들갑 이벤트가 하나 있던 근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선배님들은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월레스와 그로 및 복수의 날개 에피소드를 좀 뒤늦게 들으셨나봐요. 마침 여기 딱 그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던 두 분이 같이 그러네요. 계신데요. 네네. 월레스와 그로 및 복수의 날개를 재밌게 봐서 거대 토끼의 저주도 봤어요. 한국 성우분이 복수의 날개 성우분이랑 똑같아 반가웠습니다. 제일 재밌는 부분은 주민들이 자기 채소를 애지중지하는 부분이었네요. 거대 토끼가 킹콩 포즈 하는 장면에서 빵 터졌어요. 엉뚱한데 재미집니다. 그리고 대사 중에 한국산 임실 치즈도 맛있다고 하는데 월레스 대화가 딱 그렇게 나오니 깜짝 놀라고 신났습니다. 성우분이 센스 있으세요. 다음 편도 같은 성우분이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긴 감상글 감사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임실 치즈가 한국 치즈였어요? 네? 임실이 어딘데요? 그게 임실. 나는 임실 뭔가 저기 뭐야 이거? 딴건 줄 알았어. 이거 되게 정말 머가리 텅텅이네요. 되게 아니 그 지정환 신부님 사진 그림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오해를 하셨나?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임실 치즈라고 했을 때 네. 그냥 외국 건 줄 알았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넘어가. 저는 근데 저는 한글만 봤었어요. 항상 한글로만 들었었고. 그러니까 임실 네. 임실군 임실군이 몰랐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임세요? 임실이에요. 어쨌든 네. 행운의 카자르님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말랑몰랑행님의 댓글은 우리 재원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말랑몰랑행님 우리 해복 에피소드에 세분 캠이 너무 좋아요. 영화가 별로여도 연계론이 재밌으니까 행복하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썬더볼츠에는 진짜 코믹스 입문이 어려웠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제비님의 깊이 있는 덕력에 감탄만이 나올 뿐. 아이고 댓글 이렇게 감사. 감사. 감탄할 건가? 네, 할 만한 건가? 썬더볼츠가 그렇게 나빴어요? 저요? 네. 저는 진짜 재미없게 봤어요. 제비님은 어떻게? 제비님도 근데 공교롭게 별로라고. 재미없게 봤네. 왜 이렇게 같은 편을 쓰길 싫어하세요? 저는 아체너미가 되고 싶습니다. 재빈님의 반대편에 쓰고 싶어요 항상. 네. 아무튼 그렇고 저희 해복 방송에서 다시 들어보니까 저희 그 진짜 뭐 내용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갔더라. 그냥 내내 욕만 하다가 그런 방송도 오랜만이더라고요. 참고로 해벅은 영단어로 대혼란을 의미하는 그래서 저희가 해벅한 방송이다. 네. 행복이 아니에요. 해벅한 방송이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한글 발음도 이거 중복돼가지고 해복이라고 나온 거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복 이렇게도 하복. 표기를 하고 하는데 하복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NSOA 주연의 영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마 해복으로 이번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이상하게 뭐 해벅이 그 한글로 표기를 하면 묘하게 조금 좀 행복한 그리고 좀 뭔가 햄버거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뭔가 영화의 분위기랑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히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그 있잖아 영어 발음 잘하는 척하는 것 그렇지. 한글 사실 해벅. 발음상 맞긴 한데 글자를 보니까 약간 안 와닿더라고. 맞아. 굳이예요. 굳이. 어쨌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페이퍼143님은 파과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파과 에피소드에서 저랑 군원님이 엔딩 크레딧에는 천호진 배우님이 표기돼 있었는데 영화상엔 안 나오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페이퍼143님께서
천호진 배우님은 영화에서 사진으로 한 컷 나옵니다. 조각이 칼 무디다는 얘기를 할 때 김강우 아버지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벽에 걸린 사진이 나와요 라고 AS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김강우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의 아버지 역할 이었던 이게 것 같네요. 중요했나 근데? 하나도 중요하지 저도 공교롭게도 파과를 봤어가지고 않아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딱히 할 말이 없으신가 봐요. 평가 좋던데요? 파과가요? 네. 그거 어디서요? 몰라요. 제가 봤을 때 그때 표표님이 한화 승리에 취해 계셔가지고 영화계 소식을 살짝 등한시하셨던 때가 지금 2달째 영화계 소식 다 안 좋아? 듣고 있어요. 근데 파과가 저도 뭐 매력적인 포인트는 있었는데 예, 그렇게 안타깝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부분도 있는 영화지만 좀 네네. 전반적으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네네. 이렇게 그냥 감독님 진짜 장점 살려서 좀 그쪽으로 가시지. 맞아. 갑자기 총 나오고 민기동 감독님이 또 하시던 것도 잘하시는 분인데 네네. 또 이렇게 좀 아쉬웠습니다. 새로운 도전 네. 해보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새끼는 지금님의 댓글은 우리 표표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끼는 지금님 댓글입니다. 상현님 저랑 MBTI 같아요. 잠깐만요. 근데 할아버지세요? 저 사실 오늘 이거 할아버지 목소리로 댓글 읽으려고 차 타고 오면서 연습했거든요. 오케이. 저희가 눈치가 없었네요. 오케이. 네, 들어보겠습니다. 상현님 저랑 MBTI 같아요. 근데 저는 이모티콘 금지 맞아요. 저에겐 제3의 언어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좋아요. 덥지만 시원한 습기가 없는 여름. 아니 근데 살짝 할아버지 지금 캐릭터 분석에서 좀 섞였는데 약간 지역이 좀 섞이신 것 같은데 사투리 이런 게? 사투리가 갑자기 들어오는데요? 시원한 습기가 없는 여름의 시작. 바람에 아카시아 향도 나고 좋아요. 네. 새끼는 지금님 연배가 어떤지는 모르시겠지만 근데 지금 사진 뭐 올려주셨는데 외국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사진을 예쁘게 우와. 여름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죠? 너무 멋있네. 모르겠어. 저 으뜸 눌렀습니다. 좋아요요? 네. MBTI가 뭐예요? 그 새끼는 지금님 ENTJ라고 하셨나? 저 ENFP. ENFP. 새끼는 지금님도 아마 그럼 ENFP이신 것 음. 같고 그 두 분은 어떻게? 전 바뀝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그거. 저는 두 개가 항상 나왔어요. 개똥 같은 소리하고. ENTP랑 그다음에 INTJ. ENTP, INTJ. INTJ. 막 한 글자만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네? 두 개가 달라요. PJ, IF 둘 다 바뀌네. NT는 거의 비슷한데 그 앞뒤가 바뀌어요. 제가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가 났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거는 좀 에너지가 뺏긴다. 예. 라는 게 거의 이제 I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P랑 J도 마찬가지인 게 당연히 P로 살고 싶죠. 하지만 P대로 살다간 인생 망합니다. 뭐가 부족해지면 J가 돼야 돼요. 예. 지금 저 P인데 P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근데 항상 P였어요? 네. 아니야. 왜 네가 항상 P면은 너 의사야? 항상 P면은 인생 고달파집니다. 알겠습니다. J가 돼야 돼요. 어쨌든 NT는 거의 고정이시니까. NT는 거의 고정이고 근데 앞뒤가 좀 바뀌어요. T적인 면모가 또 있으세요. 우리들 중에는 그래도.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근데 그거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N은 진짜 항상 거의 비슷했고 그 T랑 F는 그러니까 T가 훨씬 조금 높지만 F가 없는 건 아니다. 또 올 9월에 F가 될 날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엉엉 우신다고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저는 ENTP는 반박을 잘한대요. 반박 잘하잖아. 반박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들으면 아닌데 속으로 약간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ENTP는 맞는 그 성질이 있어. 약간 아닌데가 먼저 입에서 튀어 나가고 그걸 아니? 맞추는구나. 이래. 그것도 일단 아니야? 먼저 이래요. 그것도 아니야? 지금처럼 아니? 아닌 것도 아닌 거야? 그거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일했다가 바로 그냥 모가지 날아가니까. 이거 약간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이런 캐릭터 있지 않았어요? 정영돈님이 아닌데? 아니 청개구리. 아닌데. 네. 어쨌든 재원님은 N은 항상 고정이시고 거의 NT는 거의 비슷한. T도 거의 반고정이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될 것 INTJ는 중재자입니다. 전혀 아닌데. 중재 잘해요 저. INTJ가 중재자예요? 중재자. 분란 일으키는 거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뭘 또 이해야. 상반된 매력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 저는요 팬님은? 토크를 나누면서 이렇게 도마에 오르지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두들겨 맞은 게 처음이거든요. 왜요? 왜냐면 저는 INFP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요. INFP.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결국엔 중간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언뜻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도 많이 하네 이러면서 이제 T 같은 면모도 제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고 어쨌든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저도 P 평상시에는 P인데 약간 제 일에 있어서만큼은 거기에서만큼은 J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짓말 같은데. 진짜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변함없이 INFP만 나오는 사람인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도 좀 얹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 간파당했어요. 제가 알기로 제 주변에 INFP 분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INFP 특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항상 다 어질러져 있고 막 그런데 일에 있어서만큼은 폴더별 이제 막 전부 다 카테고리 다 정리돼 있고 그 J잖아. 에? J잖아. 그렇죠. 또 이만큼 준비된 배우라는 거 좀 많이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주위에 S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S. S 본 사람 있어요? 어? S? 나도 S 본 적 없어. S가 전 주변에 좀 있기는 한 것 같아. S가 들어간 걸 S가 뭐지? 엉덩이요. 저희 방 미안합니다. 에? 이거 커트해 주세요. 아니 미안합니다. S는 엉덩이죠. 그렇죠? 보통 근데 보통 약간 흐려지지 않나? 약간 S는 엉덩이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자주 나와주시는 안다다씨님이 제가 알기로는 ESTJ세요. 아. 근데 S가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직관적인 뭐 그런 거 아닌가? 상상 잘 안 하고 이렇게 딱 직관적인. 내가 알기론 그런데 아닌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만 여기. 그냥 여기 아저씨들이 다 그냥 요즘에 유행한다고 하니까 유행하는 다 한번 해보고 테스트. 심지어 테스트 보면 다 각자 다른 거 나올 걸 얘기하는 거야. 전문 테스트 받으면 INFP 안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ENFP고 뭐가 INFP고 갑자기 방송이 구수해지냐? 이렇게 30대 중반의 새 아저씨가 진행하는 방송 잘 듣고 계시죠?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시죠? 사랑해주세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시죠? 어쨌든 이렇게 댓글 한번 읽어봤고요. 저희는 이만 이번 주 과제죠. 톰 크루즈 아저씨의 미션 임파서블 최종편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엉망진창이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톰 크루즈의 마지막 미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2년 전에 개봉했던 미션 임파서블 7편이죠. 데드 레코닝의 파트 2라는 제목으로 개봉됐어야 했는데 데드 레코닝이 흥행이 망했죠? 어떻게 원색적인 표현을 좀 데미지를 입지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영화 자체가 나쁜 영화는 아니었고 흥행도 어느 정도 됐는데 애초에 제작비가 너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엔간한 흥행이 아닌 이상은 본전을 뽑기가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잠수함 사고부터 해가지고 뭐 좀 맞습니다. 파업도 있고 해가지고 막 배우 조합 천정부지로, 파업에 해서 이렇게 파트 2라는 꼬리표를 떼고 아예 파이널 레코닝이라는 새로운 부제로 찾아온 8편이자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잠정적인 마지막 편인데요. 얘기 나왔으니까 역대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최대 제작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와. 사실상 할리우드 최대라는 건 전 세계 최대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역사상 가장 비싼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약간 타이가 타이? 자이 느낌은 아니잖아. 타이에 의해서 철저히 집행된 예산을 통해서 계획된 예산을 통해서 나온 기록이 아니고 네. 어떻게 여러 사건들 때문에 맞아요. 안타깝죠. 물론 이제 뭐 그래서 제작비가 어떻게 됩니까? 한화로 하면은 3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 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의 4천억에 가까운 3천억으로 잠정적으로는 알고 있고 물론 맞아, 이제 이걸 뭐 부정한다고 하나 뭐 그런 파라마운트 제작사 측에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파트 1과의 연계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진 않겠죠. 그래도 어쨌든 단일 영화로는 굉장히 비싼 영화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7, 8편 같이 찍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 연달아서 찍었는데 중간에 아. 살짝 텀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코로나도 있었고 아까 재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뭐 배우 조합 파업이라던가 로케이션으로 쓰고 있던 잠수함의 고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제작비도 늘어나고 기간도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잠수함 제대로 뽑아냈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디 한번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인상 비평을 먼저 해주신다면 네. 사실 저희가 또 같이 2년 전에 맞아요. 저희 방송에서 그 데드 레코닝 파트 1 그러니까 7편 리뷰를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신나게 깠었죠 그때.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약간 중립. 저는 우리 중립. 상현님이 중립 그리고 우리 둘은 대차일 까고 재빈님은 이제 몽호, 엔티티. 근데 그때 NGT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순리대로 가는 거죠. 오늘 재빈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네. 어쨌든 좀 그 인상 비평 해주신다면 재원님부터. 저부터요. 저는 일단은 생각보다 그냥 진짜 인상 비평만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그냥 막 달리다가는 회복처럼 될 수 있으니까 좀 깔끔하게 인상 비평. 생각보다 재밌었다. 그리고 솔직히 보기 전에 우려가 엄청 컸어요. 보기 전에는 네, 저는 항상 7편을 조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엔티티 분위기 너무 잘 잡아놓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8편이 나오니까 참 특이한 게 7, 8편은 어쨌든 연이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할 정도로 7편을 아예 싹 다 까먹었더라고요. 네. 불과 2년 전인데.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요번 편집이 사실 욕을 먹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설명이 많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좋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기억이 안 나니까 맞아 저런 상황이었지. 친절한 게. 그러니까 무슨 막 계속 그 어떤 상황을 변사처럼 누가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잖아. 맞아. 그리고 일단 처음 시작부터 호감이었어. 왜요? 야, 저는 제 극장에서는 톰 크루즈가 앞에 나와가지고 그 로고 뜨기 전에 여러분들 극장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떴어. 영상으로? 뭐야? 안 떴어요? 난 없었어. 저 메가박스에서 떴는데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메가박스에서 여러분 스크린에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막 이런 어떤 축전이 떠 있는 거야. 그래서 호객 행위를 했어.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혹시 특수관에서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일반관에서 봤는데 웬일이야? 뭐야? 왜 난 없었어? 나도. 약간 스크린 짱 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토명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좀 반성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토명 말대로 극장을 찾은다? 시네마의 마지막 수호자일지도? 약간 이런. 그래서 약간 근데 그거는 톰 크루즈도 힘든가 이번에? 왜냐하면 그 제작비도 너무 정점 찍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호감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7편이 저는 7, 8편에 그래서 기획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7편에 정말 좋은 소스는 맞아요. 7편이. 그러니까 저는 그 AI가 에스피오나지물에서 그러니까 연락을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이렇게 통하게 하면은 진짜 대혼란이 올 것 같은. 그러니까 불신을 만드는 그런 코드는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서 약간 그런 어떤 개연성이나 실제적인 어떤 좀 이렇게 연결을 잘못하고 또 그리고 가브리엘 특히 그 악역을 너무 좀 매력 없이 선택한 게 정말 최악의 한 수라고 그러니까 포스가 떨어지잖아. 그쵸. 완전 꼭두가시인데 막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8편을 다시 보다 보니까 그 꼭두가시 루트를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기백 있는 모습이랑 애초에 저는 또 아바타 2 느낌도 났거든요. 아바타 2도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5대 영화라고 보는데 별점으로 치면. 예, 별점으로 치면 되게 조금 뭐 뻔하고 그냥 한데 어쨌든 보여주는 게 기가 막힌 게 있잖아. 그 어떤 배 시퀀스라던가 눈뽕이라던가 스펙터클이 큰 스크린에서 볼 때 그 뽕. 그러니까 이 영화도 내가 봤을 땐 그 머리 쓰는 그런 어떤 에스피오나지물은 7편에 다 몰아놓고 그 다음에 8편에는 블록버스터를 더 강조하는 그런 셋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8편의 그런 블록버스터 뽕이 굉장히 스크린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좋게 왔다. 물론 이제 부족한 점은 개연성이나 이런 거는 엄청 많지만 되게 뭐랄까 이런 모르겠어요. 지금 현 시대에서 깨닫는 그런 점도 좀 와닿던 게 현 시대도 지금 AI가 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고 좀 위기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사는 또 약간 이세돌처럼 보이면서 아. 약간 감정이 그러니까 약간 좀 호감이 같다. 우리 톰세돌. 톰세돌. 톰 형이 네. 이세돌처럼 네, 보였다. 톰세돌. 그러니까 어. 8편 아니 진짜 나름 그러니까 스크린 영화로서는 나쁘지 않다. 좋다. 네. 저도 뭐 이어서 인사비평 짧게 하면요. 저는 7편 중립을 지키면서 뭐 잘 만든 부분도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단점이 뭔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도 재원 씨처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력이 없었어. 솔직히 맞아. 7편이.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토요일 개봉일 날 봤는데 그 전날 금요일 저녁에 부랴부랴 넷플릭스에서 아 보고 갔어요. 데드 레코닝 7편을 봤어요. 근데 정성이네. 정성을 쏟았죠. 근데 확실히 영화가 좀 아쉽긴 하더라고. 근데 저도 앞에 설명을 이렇게 잘 들어놔서 그런지 8편을 이해하는 데는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고 싶어요. 그 중간쯤에 헬기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톰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 육성으로 극장에서 이 아저씨 또 이러네 이랬거든요. 뭐 급발진 장면이요? 갑자기 헬기에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위험해져 하니까 그래? 하고 따다다다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대답도 안 하고 나 그냥 여기서 내릴게요.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택시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아저씨 또 이러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표정이 짜증이 아니고 이제 그냥 어떤 경탄 또 한 번의 감탄 이런 거여서 사실 전 이번 파트 2 그러니까 파이널 레코닝의 단점도 명백하다고 보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워낙 톰 크루즈를 특히 최근에 톰 크루즈를 조금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 영화도 한 시리즈를 마지막 닫는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나름 즐겁게 엔드게임 봤다. 느낌도 있죠.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떠오르는. 페프님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사실 이제는 사실 대부분의 영화들이 스크린에서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시대가 진짜로 돼버려가지고 저의 생각에는 블록버스터 말고는 사실 스크린에 걸릴 이유가 지금 전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소신 발언. 네네. 그래서 7편 같은 경우에도 에스피오나즈물이 딱히 스크린에 걸릴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해가지고 8편에서 솔직히 되게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재밌었어요. 오. 왜 그랬냐면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옛날에 시네마 영화관 스크린 가가지고 봤던 그 비슷한 동심 비스무리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이게 약간 맞아. 영화 뽕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네.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보다가 헬기에서 뛰어내릴 때 그때는 이제 아직 현실의 나야, 현실의 표표야. 그래가지고 뛰어내릴 때 귀엽다. 이제 밈이 됐지 뭐. 약간 이 아저씨 이러는 거 손에 밈이지. 땀을 쥐게 하는 게 목적처럼 만들어졌지만 사실 보는 나는 이제 너무 이제 이거에 익숙해져 버렸고 그래 또 뛰는구나 멋있다 뭐 이러면서 봤는데 사실 잠수함에서부터 이거는 너무 맞아. 손에 땀을 쥐고 세바스토폴 내가 세바스토폴. 어느새 눈을 희번뜩하게 뜨고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내가 느껴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내가 저 잠수함 안에 있는 느낌이 들고 내가 저 잠수함에서 탈출한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이 들면서 진짜 재밌다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느낀 것 같아요. 한 5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또 고평가를 해주신 네. 것 같고. 네네네.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원래 이쯤 되면 제가 항상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해벅 에피소드에서 그때는 줄거리 설명을 할 그 준비가 돼 있었는데 날렸어? 급류에 휩쓸리듯이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 우리 녹음실 들어올 때부터 화가 이미 나 있었잖아. 저요? 우리 모두? 아니 근데 그 영화 솔직히 내용 안 중요해. 맞아, 해석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미션 임파서블 이번 영화는 맞아, 내용이 맞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전 이 내용을 제대로 요약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기는 걸로. 왜냐면 어디 그렇게 말이 돌아다니는지, 어디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저는 정말 트라이 해봐. 취각시켜서. 그냥 이제 우리의 또 톰 아저씨가 그동안 자신의 친구들, 팀원들을 데리고 우리 인공지능, 악랄한 인공지능이죠. 엔티티에 맞서서 세상을 구하려고 한다. 이게 다 아닙니까?
어허. 이게 다예요. 네. 중간에 이제 뭐 해저에 침몰에 아니면은 있었던 회복 때 요약하려고 했던 거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해봐요. 그거 회복 어떻게 요약하냐? 그거 벌써 2주 전, 3주 전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망한 영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 얘기하자고요. 좋아요. 네. 저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히려 이번 편이 약간 그 정세랑 어떤 그런 어떤 스카이넷 국제 정세.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인지하기가 7편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근데 다만 어쨌든 그런 블록버스터를 위해서 이제 그런 블록버스터 장면이랑 이 스토리 설명 부분이 너무 좀 이렇게 그냥 구획 나누듯이 구획 나누듯이 너무 확확 나눠져 있어서 그게 구리다면 구릴 수 있는데 어쨌든 뭔가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그래도 좀 나름 이것도 많이 디스하더라고. 그 설명 장면을 그러니까 이 제작진도 인지를 했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교차로 설명하잖아. 딴 데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씬의 설명과 저 씬의 네. 설명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죠. 다른 팀이 찢어져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A가 뭐 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의 대답은 저 멀리 있는 B에 그러니까 이 둘은 대화를 안 하는데 각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마치 한 네. 대화처럼. 나름 그러니까 진짜 똥꼬쇼를 굉장히 좀 잘 저는 똥꼬쇼를 보면은 이 호감으로 변하거든요. 아, 노력하고 있다. 영화가 노력하고 있다. 그게 매력입니다. 아. 그게 휴머니즘의 근간이라고 봐요. 저는. AI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AI는 쩔쩔매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없다고. 제일 근데 그 무서운 건 그거 흉내내는 AI가 쩔쩔매는 척을 하면서 그러면 놀랍겠지만. 어. 근데 어쨌든 저도 재원 씨가 말씀을 먼저 해주셨으니까 이 영화를 좋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설명할 게 애초에 많다 보니까 맞아, 또 맞아. 보여줘야 되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될 로케이션이 많다 보니까 진짜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넘어가고 맞아. 파트 1을 제가 데드레코닝을 전날 한 번 더 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동일한 이제 단점인데 거의 사실상 한 영화니까 네네. 한 설명 장면에서도 여러 명이 설명을 나눠서 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건 그랬던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페프님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재원 씨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마치 서로 대화하듯이. 근데 셋이서 다른 공간에 있어. 아니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래. 그러니까 맞아. 합을 짜놓은 것처럼 너무 티나게 하는 거야. 약간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 설명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좀 너무 영화적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고. 나 근데 영화적이어서 재밌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그게 사실 제가 꼬투리 잡은 거지. 그거를 진짜 한 인물이 되게 긴 대사로 다 설명을 한다고 하면 또 약간 지루함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인정은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저는 또 조금 아쉬웠던 거는 로케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막 오가니까 뭔가 감정이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일단 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1편에서 6편까지를 폴아웃까지를 돌이켜보면 이 시리즈의 인상이 개별적인 사건들을 각 영화가 잘 묘사한다는 느낌이었지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처럼 어떤 큰 그건 아니에요. 한 얘기를 서사적으로 끌고 가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시리즈가. 근데 이번에 7, 8편이 최종편 포지션으로 그걸 처음 시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런 야심을 부렸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또 너무 야심은 야심이었던 것 같다. 이야기를 이렇게 풀기에는 볼륨이 너무 이야기의 볼륨이 커. 그래서 이거 다 꾸겨 넣다 보니까 너무 생략해야 될 것도 많고 중간중간 잘린 장면들도 너무 많았어. 맞아. 저도 그 느낌이었어요. 기획이 그냥 마지막 편이니까 그동안의 어떤 서 나온 코드들을 그 시리즈 내 1편부터 6편까지의 그 요소들을 다 끄집어 와서 그쵸. 버무린 느낌인데 근데 이제 1편에서 좀 제일 많이 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시작 포인트니까.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반갑고 좋은데 얕은 것 같더라고. 그냥 진짜 그 코드만 좀 갖고 온 느낌? 맞아. 대표적인 게 저는 짐 펠프스의 아들이 그 셰이 위검이 연기한 CIA 요원이었다. 그러니까 1편의 악당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에단과 어떤 악연 아버지의 복수원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넣은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조금 좀 였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분량이 지금도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우겨 집어넣긴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엄청 구리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냥 좀 빠르고 그냥 빨리 이렇게 그냥
살짝 그냥 얹어놓았다는 그 느낌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작진들의 급했던 심정이 느껴지지. 맞아. 자 우리 넣었다 알지?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야, 한 번만 봐줘라. 이 정도 해. 열심히 했다 애가.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편집해놓고 예를 들어 이 씬까지 편집해놨잖아. 그럼 제작진들이 야 건드지 마, 건드지 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건드지 마, 무너질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야.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저는 약간 호감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어떻게 구린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앙몰랑 이게 아니라 아 그것도 노력미를 보시는 거예요? 다 해서 이렇게 됐어. 좀 이제 봐줘.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노력미. 야, 다 해봤어. 내가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다 이게 해봤는데. 최선이야. 야 그럼 네가 와서 해. 약간 이 뭘 직전까지 어떡하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좀 좋았다. 아 그걸 씬 커트에서 느꼈다. 저는 그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같은 동업자 마인드가 갑자기 거기서 뭔가 그 고민이 느껴졌다. 우리 다 어. 지금 영화업계 변두리에 있으니까 네, 다 동료 아닙니까? 아니 근데 다 뜯어내서 중간중간 생략한 컷들도 되게 많은 게 티가 팍팍 나는데 맞아. 근데 러닝 타임이 3시간입니다. 와. 근데 저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3시간인지 몰랐어요. 나도. 그게 그게- 시간 빨리 가긴 하더라. 느껴지진 않았어. 음. 이게 노력의 산물 아닙니까? 그리고 7편 때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이 영화 오프닝 크레딧이 시작하고 25분 뒤에 나오거든요. 네. 25분 뒤에 제목이 뜨는 영화 저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보통 영화면 이제 기승전결에 기가 다 끝날 시간인데 여기서 미션 임파서블 제목을 띄우네? 아 저는 거기서 기가 하나의 단편 영화던데요? 맞아. 아 그리고 이 영화 시작할 때 파라마운트 로고 그 산 위에 별 쫙 뜨는 게 약간 빨리 감기처럼 막 나오는 거야. 급해.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야 일단 다 배속 걸어. 이렇게. 근데 저 갑자기 이거 얘기하니까 3,000보로 하나 빠지자면 저는 사실 이 영화에 진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딱 하나 있었어요. 뭐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제 좀 호감 부분만 얘기할 거니까 그 전에 안 좋은 거 그냥 하나 얘기하면 그 완전 처음에 그 오프닝 시퀀스 직전에 상황이 난 너무 그냥 널씨는 느낌인 게 그 누구야 그 헤일리 베넷 그 누구죠? 그레이스랑 같이 잡혀 있고 갑자기 거기서 이제 그레이스 막 이렇게 탈출하려고 가브리엘 도망치고 막 격투하다가 갑자기 그 헤일리 벤의 얼굴만 딱 담고 이단이 팡팡 그 죽이는 소리만 나고 갑자기 딱 보니까 그 고정 칼이 코미디. 꽂혀 있잖아. 어. 근데 그게 코미디인데 이게 그 직전이나 이단이 계속 보여줬던 모습이 그 쓸데없는 살상은 하지 않는다잖아. 맞아. 그래서 충분히 나는 기절을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선 포인트로 쓴 것 같거든. 근데 좀 웃기게 애매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좀 그 묘사가 그럴 수 있어. 약간 뻘하게 약간 코미디 넣었네 해가지고 피식 웃어주는 정도지 사실 그게 막 엄청 재밌다거나 근데 이러진 않으니까.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민망했어? 민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캐릭터 붕괴와 윤리적으로 조금 약간 그러니까 뭐 액션 영화에서 사람 죽일 수 있는데 이 캐릭터가 지금까지 웬만하면 사람을 안 죽이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사람을 죽이는 인물로서 약간 그려졌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지난 편에 7편에서도 파리가 그에 감화돼서 같은 편이 또 된 거라서 중요한 설정인데 근데 그걸 넣어버리면은 얘 사상이 깨져버리거든. 아 그치. 그러다 그치. 보니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근데 이거를 너무 그냥 드립처럼 그러니까 난 빼도 됐었을 것 같거든 차라리. 맞아.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지금 이 영화 내내 주제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그때 잠깐 제작진들이 힘들었나? 집중력이 좀 떨어졌나? 그때 혹시 잠수함 고장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니에요? 빡 돌아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기 부분이 제일 이렇게 지금 톤이랑 다 안 맞았어 그냥. 아니면 그 액션 장면을 이제 찍을 예정이었는데 네네. 배우 조합 파업일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점프한 했어. 건가? 뭐 그랬을 수도 그레이스 있겠다. 얼굴만 잡고 한 10초 넘게 동안 그레이스 얼굴 잡고 나머지 사운드로 그냥 푹직푹직 하는 소리만 나고. 맞아요. 꽤 오래였어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말도 그냥 야 너 뭐 죽이려고 했어가지고 내가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 드립까지 약간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내려치기 그게 내려치기? 코미디라면 실패한 코미디인 것 같아. 웃기지도 않고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조금 붕괴되고 이런 것들이. 품질 좋아. 저기 어디 그 진짜 막그 기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스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배우랑 뭐 인터뷰할 때 기자가 갑자기 막 이상한 질문할 때 있잖아요. 아 네.
지금 정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약간 홍보를 하러 온 약간 그 딱 싸움이 있잖아. 너무 이 상황에 안 맞는 말을 내뱉는 것 같은 딱 느낌이 들면서 그 부분이 제일 별로였습니다. 저도 그게 코미디라기에는 그 상영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관객분들이 웃음소리가 없었어가지고 아 이거는 약간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헐리우드 인류인데 뭔가 약간 진짜 이 외줄 타기를 잘 못하고 그냥 바로 수직낙하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쉬웠어요 그냥. 아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이상한 씬이 껴 있었어. 그래서 그거 근데 이외에는 전부 호감이긴 했다. 그 중간에 동굴에서 빠져나올 때 있잖아요. 동굴에서 그 차량 추격신 하다가 빠져나온 다음에 에다논트가 그 다리를 두 발로 뛰어가지고 그 동료 누구야? 그 갇혀 있는 애. 그 루터 구하러 가잖아. 런던 장면 런던. 초반에 네, 런던. 아니 근데 거기 차도 안 다니고 런던에요. 거기까지 뛰어간 거예요? 네. 그거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것도 그 어떤 톰의 그 에너지 묘사를 위해서 그 달리는 걸 넣은 것 같아. 그치. 지금 광고냐고. 표님 톰 크루즈 아저씨는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있었어요. 그 루터가 1편부터 개근한 캐릭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3편에서는 안 나오지 않나? 3편에서 안 나왔어요? 어쨌든 한 편 정도 안 나오고 거의 다 개그는 한 걸로. 개근인데 이제 그 캐릭터를 죽여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차 타고 가면 모양 빠지잖아. 절박함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맞아요. 나도 근데 그건 있었어. 아니, 약간 그러니까 멍청해 보이잖아요 그때. 약간. 그니까. 근데 이제 절박함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게 느껴졌어. 난 제작진들이 그래도 이 뛰어야 돼. 이런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좀 말이 안 되긴 하지 그런 것도. 그치. 빨리 차 타고 가는 게. 아니 뭐 중간에 차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엔진 걸어가지고 타고 갔겠지 뭐. 그래요. 토명인데. 이런 꼬투리들을 좀 잡긴 했지만 또 영화가 좋은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좀 설명이 급하고 빠른 것 같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긴 했지만 이 의미나 메시지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재원님 말씀대로 시리즈의 최종편에서 메인 악당이 AI다? 이것도 조금 처음에는 걱정스러웠지만 시기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데드 레코닝이 개봉했을 땐 우리들 다 챗GPT 등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막 본격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던 시기라고 저는 저기까지 어떻게 가? 약간 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도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2년간 일반 관객분들이 저희 포함해서 너무 그 AI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목격하고 이제 실무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한 즈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파이널 레코닝이 개봉할 쯤에는 좀 더 많은 소구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되게 시기적절하다라는 그러니까 그 소재가 되게 시기적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7편부터. 특히 이 첩보 장르가 아무래도 국제 정세 이런 거를 많이 좀 민감하게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까 좀 앞일을 예지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 영화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대본 같은 경우는 개봉일 기준으로 한 적어도 2-3년 그러니까요. 길게는 10년 전에도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 이 파이널 레코닝도 지금 이렇게 AI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작품을 몇 년 전부터 기획했다니 좀 대단하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는 이 엔티티가 계속 인물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장벽 안으로 서로 각자 몰아넣으려고 하는 악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립시키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총불 겨누게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거죠. 이제 극 중에서 또 막 데프콘 상황 벌어지면서 각 국의 어떤 핵무기들이 회방꾼이지 회방꾼. 이런 영화에서 정부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인공 발목 잡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에단 헌트는 그 교훈적인 느낌이 좀 노골적이라서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아날로그가 최고다. 아날로그가 최고고 계속 이제 사람이 최고다. 팀원들을 믿어주고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그레이스한테는 맞아. 특히 7편에서도 보면 그레이스는 사실 같은 팀원이 아니었잖아. 그레이스는 약간 그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 이 새끼 믿어도 돼. 약간 이런 게 야사무사하게 맞아. 계속 이상한 얘기도 하잖아. 얘도 넌시는 발언 하잖아. 너가 지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수상한 그 AI를 야 너가 힘 가질 수 있으니 팀원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엔티티를 박살내려는 에단에게 그거 네가 가져가. 악마의 속삭임. 마치 절대 반지가 그 프로도한테 속삭이듯이. 골룸이야 골룸. 네가 세상을 구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7편인 데드 레코닝에서도 그레이스를 처음 만났을 때 에단이 계속 반복해 하는 대사가 있더라고. 내가 이번에 넷플릭스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괜찮아? 괜찮아?를 계속 물어봐요. 그런 게 주제적으로 되게 이번에도 나 좀 믿어달라는 말 계속하던데요.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내가 지금까지 많이 했다 아닙니까? 아 내가 다 했잖아. 이거 한 번만. 그래서 영화가 지난 시리즈들을 과거회상으로 파파박 넣어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것도 했었어? 저것도 했었군 이러면서. 맞아.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가 득세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화합과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는 주인공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역으로 보여주는 악당의 구도는 굉장히 잘 짠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 처음에 AI가 어쨌든 그렇게 세상을 아예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다 인터넷으로 다 듣잖아. 톰 크루즈도 그 악역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인터넷만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그 창구가 인터넷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편해졌으니까 정보도 다. 근데 만약에 진짜 NTT란 그게 좀 전 무섭게 생각. 이거를 AI가 극도로 발견해서 저도 항상 무서운 게 그 죽은 인터넷 이론 아세요? 알죠. 그것처럼 아우, 그 진짜 댓글 다 너무 이미 무섭죠. 아무도 안 달고 이제 인터넷이 다 조종하고 그걸로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어느 정도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지금 극화해서 표현한 게 저는 이번 편인 것 같아요. 7, 8편. 그거는 항상 진짜 좀 무섭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을 저는 되게 처음에 이번 편 처음에 잘 끌어낸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어디 상자 같은 데 들어가서 막 고문식으로 이렇게 가두면서 막 엔티티랑 대화하는. 생각까지 약간 조종하는 느낌 막 미래 보여주는 거를 근데 이게 가능할 것 같은 게 AI 요새 다 이제 막 소라 뭐 이런 거 보면 다 영상까지 만들어주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대한 분위기는 저는 오히려 반복인데도 7편에 했던 얘기 동호 반복인데도 8편 그걸 조금 깔아주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사실 거기에 있어서는 좀 불만이야. 왜냐면 네네. 이게 약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왜냐면은 봐봐 NTT가 그 자체가 악의 축이다. 뭐 최종 보스다. 아 그거에 대한 그게 없죠. 최종 보스라고 하는데 사실 최종 보스가 핵 그 자체고 그러니까 인간의 서로의 의심을 하게 만드는 약간 그 인간의 본성 약간 요런 거고. 그러니까 약간 실체화되지 않은 실체화가 악역이라서. 실체화는 우리 가브리엘. 리엘이 우리 칼잡이 리엘이가 있잖아요. 가브리엘. 나는 난 그게 좀 호감인 게 7편에 그렇게 별로였거든요. 가브리엘이요? 왜냐면은 뭔가 엘사도 죽이고 대단한 원수처럼 나오고 가오를 이빠이 잡는데 아무것도 없는 애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나 아무것도 없는 잡몹이에요 이거를 하면서 나 그때 졸라 웃겼어요. 그 마지막 시퀀스에 도망칠 때 Catch me if you can 하면서 와 달리거든. 잡을 수 있으면 그래, 잡아봐. 그래 그게 너야 가브리엘 이러고 마지막 최후도 날아가면서 대가리 꽂히잖아. 하고 죽잖아. 진짜 단말만 하고 죽잖아 진짜. 낙하산은 하나지롱. 근데 하나 더 있지. 아 나는 그 설명이 없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악당이 탈출하기 전에 낙하산은 하나야 이러면 관객들은 이제 진짜 어떡하지? 하나밖에 없구나.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하나 더 있네. 근데 대사도 없어. 하나 더 있네. 이런 말을 안 하고 당연히 있다는 듯이. 아 그게 이게 휴머니즘 아닙니까? 아 이게 호감이었어 나. 가브리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가브리엘을 이렇게 좀 가오 잡고 이빠이 좀 생칠 것처럼 해봤는데 이게 딸리는 걸 얘네가 알고 그냥 야 잡몹으로 전향시켜 하고 그냥 제작진이 바꾼 것 같아. 왜냐면 첫 등장도 NTT한테 버림받았어 저 인간 이러잖아. 내가 봤을 때는 칠 때 반응이 안 좋은 거야. 그러고 이게 싹 바꾼 것 같아. 그냥. 수정을 좀 했나? 가브리엘은 좀 그래. 그러니까 나도 사실 표표님의 그 불만이 너무 이해돼요. 좀 NTT가 맞아. 사실 뭐 시기적으로 잘 짰다, 메시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 이런 캐릭터를 뭐 스카이넷, 매트릭스, 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마블의 울트로 너무 많이 봐와서 사실 그렇게 새롭다라는 느낌은 저는 처음에는 새롭다고 왜 느껴졌냐면 다 울트론 지금 실체가 뭐 스카이넷, 있어. 실체가 스카이넷, 있다기보다는 이미 얘네들은 완성이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항상 봤었잖아요. 근데 이 어떤 일을 버리기 직전의 영화는 그러니까 다 버린 이유들이야. 울트론도 이미 다 돼가지고 뭐 하고 스카이넷도 이미 다 핵전쟁 시켜가지고 죽였는데,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의 딱 그 직전인 과정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그게 조금 그
이게 처음에는 리얼하다고 받아들여졌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다 궤변하는 거 보고 이거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처음은 좋았다 그게. 근데 말씀대로 그거에 대한 얘가 왜 멸망을 하겠다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야. 그 결정에 대한 이유가 없고 그냥 진짜 말씀하신 그 양산형 AI 빌런들처럼 그냥 핵이 깔끔한 것 같아.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이미 AI의 정체성, 그러니까 AI의 맞아. 알고리즘의 끝은 무조건 인간을 말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도 난 너무 불만이었고. 그거를 내가 봤을 때 빨대 꽂은 것 같아. 에? 그냥 제작진이 이거 그냥 뭐 지지부지 또 설명하고 이러면은 기존의 전형성으로 기존에 그냥 전형성에 빨대 꽂고 야 다 알잖아 니네. 이게 니네 이게 제일 무섭잖아 하고 그냥 이게 그냥 퉁치고 넘어간 것 그냥 같아. 아무따 핵이에요. AI는 AI니까 인간들을 이기고 인간들을 서로 의심하게 하고 말살시킬 거야. 그러니까 AI라는 게 이유인 거지. AI들은 핵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저는 다만 그런 거는 그냥 알아서 저는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린 게 명확히 보이는 것들은 그냥 뭐 이거 그냥 빨대 꼽았구나 하고 넘겼는데 저는 나름 그러니까 좀 좋았던 게 이게 좀 뻔하긴 한데 이 과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무슨 코드가 저기 잠수함 밑에 있는데 잠수함은 이 뭐 음파가 닿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좀 그건 그럴 듯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데서 전문가들의 약간 그 뭐야 약간 그 어드바이스가 돋보이는 그런 것들은 좀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퀘스트의 전체 귀결이 잘 모르는 저희 관객들 입장에서도 봐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맞아.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갖고 위해 그러니까 또 위치가 중요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열쇠가 있고 그 열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열쇠로 무엇을 여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건 좀 퀘스트는 되게 잘 짜놨다. 그리고 그 AI 입장에서도 보통의 영화라면 그 두 가지 열쇠를 찾아가서 그 AI를 부신다로 끝날 텐데 이 영화는 AI가 오히려 그 두 열쇠를 가지고 에단이 나에게 오도록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나를 거기 둠스데이 볼트에 이름조차 거창한 그곳에 데려가 줘잉 한번 임장 한번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독특한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AI가 부동산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결국 희망은 부동산인가? 하여튼 뭐 그런 좀 나름의 생각이 그런 거에 대해서 참신함은 있었던 것 같아. 무조건 뭔가 그 멸망만 한다기보다는 뭔가 근데 이제 그 사유가 아예 드러나지 왜는 없잖아 사실 얘가. 맞아. 그걸 그냥 빨대 꼽은 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사실 그것까지 들어갔으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걸 그냥 빌린 것 같아 기존의 이미지에서. 이거 내 느낌인데 마지막 시리즈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시리즈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제작사에서 최종편이다라고 안 밝히는데 아닌 것 같던데? 이게 여지를 엄청 그러니까 약간 남겨줬어. 여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많이들 봐주신다면 저희가 또 저희 한 번 더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근데 이게 간절함이 보이니까 호감이더라고. 톰 아저씨가 직접 나와서 시네마의 수호자라고 치켜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러 올 사람들의 연령대. 그러니까 너네 이거 원부터 봤잖아. 나 알지? 맞아. 너네는 시네마층인 거 나 알아. 이러면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좀 늙은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게 아쉽더라. 요새 이 정리 추세가 대세잖아. 정리. 정리? 기존의 시리즈에 나왔던 거 다 엔드게임식 류란 말이에요. 그쵸. 뭐 터미네이터부터 해서 뭐 계속 어떤 그 과거의 주라기 월드 다 갖고 석유 와서 뽑아먹기. 스타워즈 하고 뭐 다 안녕 하다가 이제 끝나잖아. 기존의 어떤 추억 그 딱 얘기해주고 이제 끝나는 추세인 거잖아요, 다. 근데 이게 미인파까지 왔고 미인파도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기존의 시리즈 이렇게 한번 훑어주기, 기존에 예전에 등장했던 캐릭터 다시 나와서 추억 여행 하고 추억 여행하고 이런 게 이제 좀 좋아했던 IP들이 이제 다 마감을 치는 느낌이 드니까 샷다 내리고 샷다 내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으면은 좀 새로운 리부트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잘 해야 되는데 너무 기존 시리즈에 빨대만 꽂으려고 하고 그게 이슈화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영화뿐만 아니라 너무 요즘 그런 시리즈 영화들이 다 추억여행 일색으로 가는 게 좀 아쉽다. 그럼 이게 정말 고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은 더 IP도 이제 없어. 맞아, 그건 그래. 근데 지금까지 글로벌급의 IP였던 것들을
나는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IP가 나올 수 있나? 아 지금까지의 것들을 어. 능가할 수 있는. 네. 아니 그러니까 능가는 사실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다만 저는 다른 IP들도 이제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새로 시작되는 어떤 그런 시리즈물의 어떤 시도가 돼야 되는데. 아 씨가 심어져야 된다. 네, 근데 이제 C가 없잖아요. 다 C가 마무리를- 없는 듯한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밭도 없고 씨도 없어. 네, 그게 좀 아무래도 아쉬운 것 전체적으로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한 것 아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심각해. 우리나라는 심각하지. 심각하지.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회복세가 많이 보여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복귀를 많이 못 하고 있지. 맞아요. 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보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좋다고 느껴지는 거 하나는 이게 시네마틱한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 왜냐면은 아까 말씀 잘해주신 게 OTT로 이제 봐야 될 거가 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저는 OTT로 봐야 될 거는 오히려 시나리오가 좋은 거를 이제 OTT로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미션 임파서블에서 보여주는 이런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바스토폴 그 장면 있잖아요. 잠수함. 해저 장면. 말 엄청났지. 저는 사실 그 비행기 공중고개 씬보다 그 진짜 이 세바스토폴 장면은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야 이거 물리적으로 셋업을 너무 잘한 게 그 중력이 지금 잠수함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물을 좀 반만 채워두고 계속 수면이 바뀌고 수면이 바뀌는데 그 물에 대한 중력 거기 이제 미사일 같은 게 많잖아요. 어뢰 같은 거. 그래서 이 물 위는 중력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뒤질 수 있어. 그래서 물 아래 들어가서 이 어떤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을 큰 화면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영화관에서 봤을 때 그 전율이 확 달라지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그 해저 장면이랑 고개 장면은요 집에서 봤으면 사실 느낌 없잖아요. 그 정도의 이런 거. 파괴력은 들지 네.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탑건 매버릭도 있었지만 톰 크루즈를 어떤 최후의 무비스타 어. 극장 수호자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것 같아. 이 극장에서 이 자기가 준비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 극장에서만 봤을 때 그 더 다가오는 그 포인트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OTT 가면은 말씀한 대로 그게 막 그렇게 큰 매력. 사실 이거 핸드폰으로 보면 그거 와 뭐 누가 막 이렇게 해요. 맞아. 특히 그 해저 장면은요. 해저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좀 어둡잖아. 네. 극장이 어둡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크린X가 아니어도 뭔가 묘하게 고양되는 느낌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톰 크루즈의 신작 영화를 얘기하면서 액션 스턴트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3시간에 달하는 영화인데 사실 큰 액션은 사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심지어 대사도 별로 없어. 액션에서. 그쵸. 이거밖에 없어요. 심지어 세바스토폴엔 그런 것도 없어. 숨 참아야 돼서. 그 두 개의 액션 장면은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해저 장면 계속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예고편을 봤을 때는 고개 장면에 저도 좀 더 눈길이 갔고 아무래도 저는 해저 장면 이런 걸 조금 제가 물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고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또 잠수함 밖으로 나갈 때 아유 또 뭐 이렇게 또 하려나 보다 했는데 나오자마자 막 그 수류에 휩쓸려 가지고 그 프로펠러에 맞아. 갈릴 네. 뻔하고 막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잠수함 비집고 들어가서 막 재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잠수함 또 굴러요. 그래서 막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기 어트랙션이었다니까, 놀이공원이었다니까. 맞아. 아니 그 스릴감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본에서는 뭐 나올 수 없는 그 장점들이잖아요. 그거 다 계산을 하는 거잖아. 어쨌든 그치. 이 시각, 그러니까 거의 그래비티였다니까 진짜. 그래비티였어. 그러니까 와 나 이거 이제 나올 거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아바타 2에 이거 비슷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 해저 이렇게 그거보다 더 계산을 저는 잘했다고 맞아요. 보였어요. 그게 제임스 카메론 그 특기인데 그거를 좀 뛰어넘지 않았나, 그 해저 시퀀스 비해서는. 진짜 연출을 잘한 것 같아. 보면서 지루함이 하나도 없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다 그 상황이 그러니까 소름 돋는 게 이 상황이 이게 느껴진다는 거야. 봐봐요. 물이 지금 그 감압되어 있었어. 오래된 잠수함이 비어 있었어. 근데 이제 당연히 들어와서 물이 무게가 있으니까 그 무게로 돌아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치, 잠수함이 굴러가는 거. 그리고 이 떨어지는 것도 보여. 그러니까 이게 화면으로 위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저는 물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깊은 물에 들어간다는 장면부터도 좀 숨이 좀 압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잠수복을 벗잖아. 근데 맞아.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저 자식도 왜 이래 이랬을 텐데 이해가 되게 돼. 맞아. 그 얼에 나가는 구멍을 시점샷으로 안 되네 하면서 내가 아마 거기 있었어도 벗기 싫은데 벗어야 되고 벗어야 되는데 벗기 싫고 맞아. 이게 해버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어떤 산소통까지 그 걸려가지고 벗어야 되는 그 상황까지 해서 물론 이제 뭐 살아나는 건 당연히 뭐 그냥 어떤 애교죠. 애교죠. 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당연히 죽었겠죠. 실제라면 실제였으면 당연히 죽었습니다. 실제였으면은 잠수함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사실 캡틴 아메리카 없는 영화의 캡틴 아메리카예요. 그런 거는 좀 넘어가게 되는. 사실상 혈청 맞았다고 봐야 돼. 맞아요. 네. 비행기 장면은 어떠셨는지. 근데 그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부 다 그건 아니겠죠? 전부 다 톰 크루즈가 스턴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약간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그 장면을 물론 이제 아날로그 비행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엽기. 어쨌든, 예. 고전 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 났는데 이게 맞아. 안 좋은 느낌보다 그냥 좀 공중 서커스 느낌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저는 그러니까 좋았던 거는 이 가브리엘이 물론 이제 가브리엘 포스는 너무 아쉽지만 이제 그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복엽기라 오히려 그 복엽기일 때 상황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 꼬리 날개로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는데 이제 그걸 주짓수 다리 묶기로 이제 막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냥 마냥 머리를 안 쓰지 않았구나. 맞아, 그냥 맞아. 예전 거 좋아요. 너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이런 어떤 상황을 다 이용을 해서 되게 신선함과 계속 거기서 더 발전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게 보여서 그냥 그 장면도 되게 호감이었어요. 물론 근데 나는 해저가 너무 더 대단해서 맞아. 그게 클라이막스지만 조금 더 약하게 느껴지긴 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잘 세팅했다. 네. 해저신 정도 정성으로 끝까지 갔으면 내가 봤을 때 근데 더 할 게 없었을 걸 그 위에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 뭐. 근데 나는 복엽기에서 좋았던 거 그것도 있어. 비행기로 사실 물리전 몸통 박치기를 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내 프로펠러로 상대의 날개를 갈아버리겠다. 근데 그것도 재밌는 상황이 그냥 냅다 꽂아 박으면 카미가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살짝 치는 거 있지. 그래서 몸통 박치기. 그러니까 몸통이 아니라 약간 날개 살짝 팔꿈치치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칼치기 느낌. 칼치기 느낌으로 이게 긁고 지나가는 긁고 거지. 지나가지. 근데 가브리엘은 도대체 어디서 복엽기 주행 기술을 그렇게 배워? 미안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그게 좀 짜치더라. 그 가브리엘이 대사치잖아. 내가 이겼다. 혹시 몰라서 복엽기도 2개나 가져왔지. 이거 너무 친절. 원런 타고 나 쫓아와줘. 이게 보여줘. 약간 어둠의 에다논크 3호자예요. 날 따라와줘. 네가 영웅이 되어줘. 사랑의 에단. 거의 이거야. 맞아. 진짜 그게 아쉬우면서 근데 나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 이런 게? 가브리엘 점점 재평가되고 있어. 귀여움으로. 그리고 주머니 칼 또 나왔잖아. 칼제비. 근데 칼제비 그래도 발전 하나 있더라. 그 비행기 바깥으로 찔러가지고 맞아. 이렇게 쑥쑥 나오는 그. 아니 근데 두더지 쑥쑥 나오는 것도 빵 하고 막 샥 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중지만 해. 그리고 힘들어 보여. 그 찌르는 게 힘들어 보여. 그리고 가브리엘. 꽂혔다가 빼지도 솔직히 못하잖아. 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얘기하세요. 약간 지능 문제인 게 위에서 내리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옆으로 이렇게.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무슨 사정이 이해해줘요. 저는 아니 무슨 우리 영화 평하는 게 무슨 할아버지 이해하는 것처럼 할아버지시잖아요. 그냥 이해하세요. 근데 이거 결을 유지한 게 나는 상남자인 것 같아. 맞아. 7편에서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기차 위에서 칼잡이 씬, 그 자세 포즈. 그거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이번에도 뭐 칼만 쓰더라고. 네. 근데 저는 이 시리즈의 액션이 계속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큰 상황을 놀라운 상황을 주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뭔가 계속 더하는 게 예를 들어서 4편 고스트 프로토콜 보면 네. 두바이의 그 고층 건물을 주인공이 기어 오른다라는 큰 설정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근데 그 최첨단 장갑이 고장난다. 멀리서는 모래 폭풍이 다가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세바스토폴은 아까 얘기했지만 해저로 들어가는 큰 상황에서 잠수함을 굴린다던가 잠수복을 벗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던가 비행기 고개 장면도 기어를 못 쓰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넣으니까 진짜 화면만 봐도 이게 상황이 인지가 돼. 이해가 빠르고 그거는 재원 똑똑한 씨 것 같아. 말씀대로 디테일하면서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게 보이니까 인간미가 느껴지는 블록버스터다. 이게 7편엔 그런 게 없지 않았어요, 아예? 액션 장면이 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막 조금 페이스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 로마 자동차 추격전 정말 대단한데 좀 길어서 지치더라고요.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톰 크루즈 아저씨의 스턴트 얘기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시리즈의 최종판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톰 크루즈의 한 세기라면 세기가 좀 닫혀가는 분위기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어떠셨는지 그런 후일담 같은 것들. 저는 뭐 그냥 이제 좀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톰 크루즈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이제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 게 이제 슬슬 보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다 마감 치는 분위기가 그러게 조금 왔다는 게 이제 세대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직면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약간 멜랑콜리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마지막 결말 보면 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끝날 거,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열어둔 식으로 끝내더라고. 맞아. 아예 사실 근데 또 아예 죽였으면은 그냥 노 타임 투 다이 되는 거고. 예.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가져갔잖아. 약간 빌런으로. 어떤 거? 그거 그 마지막에 NTT 가둔 거 그거 가져갔잖아. 그러네. 응, 드라이브. 그거 갖고 있구나. 결국에 그 뭐 그레이스가 말한 것처럼 지가 가져갔어. 그레이스 말대로 됐네. 에단. 네가 선이야. 어쩌면 이것도 가브리엘의 큰 그림? 에단을 사모했던 남몰래 사모했던 그의 작전명 주머니 칼. 너무 아기자기해서 귀여워. 좀 저도 이 시리즈에 대한 마지막이라고 친다면 물론 아직 톰 크루즈가 은퇴한 건 아니죠. 은퇴한 건 아니고 작고한 것도 더더욱 아니고 아직 그러니까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사 바라는 배우 1위. 아니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거의 무슨 필모그래피의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회고전처럼. 근데 아직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여전히 톰 크루즈는 진행하고 있고 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랑 작업한 작품도 지금 촬영 다 끝났다고 하고 더그라이먼 감독님이랑도 새로 한다고 하니까 계속 열렬히 영화를 계속 만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 배우님의 필모그래피에서 지울 수 없는 큰 족적을 남긴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이 아저씨 고생 많았고 새삼 검색을 해보니까 62년생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아빠랑 아버지시네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톰형 이런 느낌도 내가 이제 아니어가지고 데디 톰. 톰버지야 거의. 그래서 진짜 너무 끝내주게 재밌는 30년이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면님은 어떠셨는지? 저도 사실 약간 비슷한 걸 느꼈는데 이게 영화를 볼 때는 이제 세바스토폴에서 특히나 손에 땀을 쥐면서 보다가 그걸 손에 땀을 쥐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오랜만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런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해준 것 자체가 너무 고맙더라고. 왜냐면 나 어렸을 때는 사실 손에 땀을 쥐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그리고 손에 땀을 못 쥐게 하면 그게 이상한 영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대부분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극에 둔감해져가지고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영화들이 별로인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이런 영화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고맙고 그건 그래. 근데 또 이런 영화가 이렇게 오랜만에 느낀다는 것 자체에서 이제 재원 씨가 느꼈던 것처럼 똑같은 뭔가 한 어떤 장르랜다 한 포맷 자체가 저물어 가는 느낌이 뭔가 살로 와닿으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그쵸 매체 자체가 저무르니까 이게 이런 느낌인 거지. 영화를 안 보면 요즘 세대는 그럼 뭘 즐겨? 이런 질문도 생겨나게 되고 야구 즐기시잖아요. 실제로 영화 관객 수 대부분 야구장으로 갔대요. 진짜요? 네. 표표님 왜 배신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왜 더 이상 시네마의 수호자가 되지 못하시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 즐길 거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 중에 하나로서 또 영화 시네마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직업으로 삼고 싶을 만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물지 않고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래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만큼은 저물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는 아니지만 톰 크루즈의 최근작인 탑건 매버릭에서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이제 드론으로 다 전투기 조종하고 인간이 전투기를 몰 일이 없을 거다. 너 왜 그러냐라고 할 때 톰 크루즈 이제 매버릭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오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네마의 수호자로서 톰 크루즈가 하는 말도 비슷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볼 텐데, 저부터 해도 된다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오직 관객만을 위해 뛰고 싸우고 추락하는 배우의 진심,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급평가는 원래라면, 그러니까 이게 좀 마냥 좋진 않았어요, 솔직히 영화가. 그래서 처음에 저는 B+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액션도 대단하지만 이 시리즈에 대한 전체적인 소회? 감정? 이 톰버지에 대한 제 팬심? 이런 게 이제 뒤섞이면서 A-로 좀 상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A-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표님 뭐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잠깐 정리가 좀 덜 돼가지고, 먼저 하실래요? 그래요? 그럼 저부터 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 촬영 쇼라고 저도 드리고, 영화 촬영 쇼쇼쇼. 쇼쇼쇼. 근데 저도 똑같은 게,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영화만 보면 저도 삐풀 정도인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팬 점수? 아니요, 응원 점수? 가디언즈 오브 시네마. 버텨!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리고 약간 그거 있지. 내가 뭐라고 별거 안 되겠지만 한 명이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평균이 3점대야. 근데 이 평균을 올리고 싶어. 우리 다 함께 영차 이거예요. 영차 점수. 주식이냐고. 영차 점수 더해서 저도 A 마이너스. 높은 점수다. 근데 있어요. 확실히 스크린만의 재미는 있고, 맞아요. 그 노력도 보이고. 노력이 톰 크루즈인데 할리우드 영화계가 가장 선진화된 영화계라는 건 누구나 이제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찍었나 싶은 장면이 너무 뭐 잠수함이나 비행기나 난 이러니까 진짜 노력이 많이 맞아요. 깃들어 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쓴 것도 보여요. 다만 그건 아쉽지. 그러니까 좀 더 적게 쓸 수 있었는데 좀 더 아낄 수 있어. 타이에 어떤 교통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게 좀 아쉽지.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 불안했을 걸. 원래 예산대로 갔었으면.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교통사고 같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예산 뻥튀기가 돼가지고. 네. 어쨌든 뭐 재원 씨도 A-라는 높은 네. 점수 응원 주신 점수 거. 드립니다. 영차 점수 드리고요. 그럼 그 사이 표표님이 좀 정리가 되셨을지. 예, 약간 정리됐습니다. 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톰 크루즈 형의 30년짜리 친절한 방탈출. 친절한 방탈출. 방탈출. 라고 정리드리고요. 저도 사실 응원 점수를 안 드릴 수가 없대요. 다 비슷하구나. 네. 응원해야 돼. 우리 다 아저씨들이라 그래. 영차해야 돼. 우리 다 아저씨들이라 아니 그래. 이걸 응원 안 하면 누굴 응원해? 네. 우리 다 쇼츠랑 틱톡 중심이었던 MZ였다면 이런 거 응원 안 한다고요. 에이, 뭐야? 뭐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 1 때부터 봤잖아. 맞아. 너무 아저씨다 우리. 이걸 이 느낌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겠지? 1편이 96년도 영화인데 요즘 또 뭐 2000년대생 분들이 많으시니까.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MZ 분들이 있으시다면 96년도에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 1 개질입니다 진짜. 그거 진짜 획을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길 바라고. 마피아 게임. 그죠, 딱 마피아 게임 그렇죠. 컨셉이죠. 미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급 평가 응원 점수 포함해서 저도 A-. 오, 3A-. 평균이 A- 딱 나오네요. 사실 세바스토폴 시퀀스가 다 씹어 먹었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 맞아. 진짜. 그거 하나로도. 근데 아까 페페님이 살짝 언질해줘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각자 이 시리즈 최고의 영화 한 1, 2, 3위? 저부터 할까요? 저는 그 3편
6편 그리고 이번 편. 이렇게 탑3. 꽤 탑이네요. 네. 다 재밌다. 워낙 이제 상향 평준화된 시리즈긴 하지만 네네. 저는 3, 6, 8. 재원님은 저는 일단은 6편. 6. 예, 폴아웃. 6은 그 평론가의 말을 이 영화는 섹스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외국 평론가가 그랬죠. 이 영화 섹스다. 그러니까 나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6편이 제일 진짜 그 정점이고 그 다음 저는 사실 6편이랑 4편이랑 좀 동급이고 3편 7편 동급. 네. 그럼 6, 4, 3, 7 이 정도네. 네네네. 저는 잠깐만 7? 이번 편 아니요 8편이요. 8편입니다 여러분. 아예 아니겠지. 8편, 8편, 무슨 8편. 말이야. 오케이. 예. 그다음에 마지막 표표님은 저는 사실 이제 이거 추억 보정 점수 들어갑니까? 넣어주세요. 낭낭하게 저는- 넣어주세요. 저는 168 가겠습니다. 1, 6, 8. 저는 1은 제가 약간 추억이 있는데요. 그 거실에서 아버지랑 과일 먹으면서 TV로 봤을 때 그 미친 감정을 저는 그때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에. 이거 추억 못 이겨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이제 난닝구 입고서 이제 어머니께서 깎아주신 사과와 배를 아작아작 씹어 먹으면서 손에 땀을 쥐었던 그 기억이.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네네네네. 이제 그런 기억은 제가 이제 잊질 않거든요. 근데 저희 셋 다 6편은 꼭 꼽은 것 같아요. 그죠? 6편 탁월했죠. 진짜 좋은 작품이죠. 그럼 최악 하나만. 최악 하나. 근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리즈 전체가 고르게 높은 영화라서 그 중에 굳이 최악을 한다면 전 죄송해요. 저는 7편이요. 저도요. 아 진짜요? 7은 그냥 미완성 느낌 아니야? 맞아. 파트 1이라 그런가 봐. 저는 5편입니다. 로그네이션. 그러니까 5편. 톤이 아예 안 맞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래가지고 맥쿼리였잖아요 그때가 처음.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 되게 불안했다가 바로 6편으로 이 영화는 바로 오르가즘 느끼게 해주고 아... 그 다음에 이제 7편에서 다시 약간 이러다가 이제 8편으로 그래도 딱 해줘가지고 높낮이를 아시는 분이다. 크리스토퍼 맥쿼리. 네. 이렇게 어쨌든 말할 수 이렇게 있겠습니다. 높낮이를 아는 감독의 높은 음자리 엔딩. 오늘 저희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꼭 선배님들께서 극장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진짜 극장에 봤을 때 너무 재밌어. 그리고 개봉 첫날에 대한민국 관객 수가 42만 명인가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엄청 많이 왔네. 올해 최고 기록이어서 한번 또 시네마의 정수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30대 이상이 아마 많이 갔을 것 같아. 저희 딱히 뭐 배급사한테 받아먹은 건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철저히 내돈내산 컨텐츠. 우리 뭐 언제나 내돈내산 아니었나요? 100%잖아요. 언제나 내돈내산이었어. 한번 극장 나들이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7편을 울며불며 꼭 다시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8편만 보셔도 뭐. 그래요? 나는 근데 아닌가? 왜냐면 7편은 가브리엘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줄이는 거? 가브리엘 얘기 그만해요. 오늘 주인공 가브리엘이 아니야. 어쩌면 내가 가브리엘 바라기일지도. 칼브리엘. 너무 좀 호감이야. 그러니까 나 병신이요 하는 게 물론 이제 이 영화에서 그랬으면 안 됐죠. 하지만 이제 루트를 인정하니까 아무튼 뭐. 히히 낙하산은 하나지롱. 저희 영화학교론 조별과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허술한 악당.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제발. 딴딴딴딴딴딴딴.